천문학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한 학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머나먼 은하와 항성, 그리고 외계 행성에 숨겨진 새로운 경이로움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망원경이 없어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천문 현상이 아주 많다는 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희귀한 천문 현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북쪽 왕관자리 T성의 폭발. 북쪽 왕관자리 T성은 이름 그대로 북쪽 왕관자리에 있는 쌍성계로 불타오르는 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 계는 나이든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 두 개의 천체로 이루어져 있죠. 더 작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은 바로 옆에 있는 적색 거성으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물질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마침내 표면에서 열핵 반응이 시작되며 매우 밝은 폭발적인 증광 현상이 일어납니다. 북쪽 왕관자리 T성은 이른바 반복 신성으로 분류됩니다. 즉, 그 폭발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확인된 폭발은 1866년 5월과 1946년 2월 단 두 차례입니다. 다음 폭발은 올해나 내년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에 북쪽 왕관자리 T성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폭발이 일어나면 밝기가 수백 배 이상 증가합니다. 우리 눈에는 밤하늘에 갑자기 새로운 밝은 별이 나타나 잠시 빛나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놀랍고 매우 드문 천문 현상이죠. 이 폭발은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귀중한 천문 이벤트를 놓치지 않도록 꼭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폭발은 아마도 2106년쯤에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2027년 개기일식. 부분일식은 비교적 자주 일어나지만 개기일식이 되려면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정확히 들어가 태양을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개기일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며 같은 장소에서는 수세기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7년 8월 2일 바로 그런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개기일식 때는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천문학자들은 이 귀중한 현상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이집트의 고도 룩소르를 꼽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려 6분 동안이나 개기일식이 이어집니다. 고대에는 일식이 전쟁이나 전염병, 자연재해의 전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지만 한낮이 몇 분 동안 밤으로 바뀌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며 생체 시계가 흐트러진 동물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 개기일식의 광경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압도적이면서도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경험이라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포피스의 지구 근접 통과. 2004년 전 세계는 한 충격적인 소식에 크게 술렁였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 소동의 장본인은 아포피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포피스는 지름 약 340에서 375m의 천체로 아텐군이라 불리는 소행성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그룹은 궤도의 대부분이 지구 공전 궤도 안쪽에 있으며 지구의 궤도와 교차하는 지구 근접 소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계산에 따르면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할 경우 그 파괴력은 1883년 크라카타우 화산의 대분화마저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됐죠. 그러나 이후 2013년에 예측이 수정됐고 마침내 2021년에는 과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안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정밀한 관측을 통해 아포피스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럼에도 2029년 4월 13일 아포피스가 지구 바로 곁을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날 아포피스와 지구 표면 사이의 거리는 불과 32,000km에 이릅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일부 인공위성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죠. 그날 밤 아포피스는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마치 밝은 별 하나가 하늘을 엄청난 속도로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후에는 아포피스가 지구의 중력 영향을 받아 자신의 궤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가까운 접근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영원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소행성을 맨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둘 날. 2035년 9월과 2050년 8월에는 화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벤트인 화성 대접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화성과 지구, 그리고 태양이 거의 일직선으로 늘어서게 되죠. 특히 2050년 8월에는 2003년의 기록적인 대접근 이후 화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며 그 거리는 우주 규모로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불과 5,600만 킬로미터까지 줄어듭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가는 것보단 조금 멀지도 모르지만 평소에는 화성이 지구에서 거의 4억 킬로미터나 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화성은 밤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붉은 등대처럼 빛날 것입니다. 겉보기 크기도 눈에 띄게 커져 평소에는 희미한 점처럼만 보이던 화성이 간단한 가정용 망원경으로도 선명한 행성의 원반 형태로 관측될 거예요. 또한 얼어붙은 이산화탄소와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극관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마침 화성의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모래폭풍이 일어난다면 지구에서도 행성 전체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변해가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낭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볼거리일 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이러한 대접근은 지구와 화성이 특히 유리한 위치 관계에 놓이는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기관들은 훨씬 적은 연료와 시간만으로도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무렵 우리가 이미 화성에 정착해 살고 있다면 화성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기에도 최고의 시기가 될 것이고 조금 전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티켓 예약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헨리 혜성의 귀환. 헨리 혜성은 단주기 혜성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혜성일 것입니다. 이 혜성 덕분에 위대한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는 혜성 역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이며 일정한 주기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그 이전에는 많은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혜성을 지구 대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티코 브라헬처럼 태양계를 한번 스쳐 지나갈 뿐인 천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며 헨리가 예언했던 혜성의 귀환은 실제로 1758년에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는 그 순간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이처럼 과학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하늘의 여행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혜성 덕분에 혜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던 천문학자들의 이론이 옳았다는 사실은 물론 천체 역학 자체의 진리까지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혜성은 근일점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약 0.6 천문 단위까지 접근하며 이는 수성과 금성의 궤도 사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원일점에서는 35 천문 단위까지 멀어지는데 이는 해왕성의 궤도보다도 더 먼 거리죠. 공전 주기는 스쳐 지나가는 거대 행성들의 중력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달라지지만 현재는 평균 약 75년입니다. 이 유명한 혜성이 마지막으로 지구에 가까이 다가온 것은 1986년이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를 자세히 관측하며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지만 일반 관측자들에게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와의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밤하늘에서도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헨리 혜성의 다음 귀환은 2061년으로 예상되며 7월 28일에는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을 통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 무렵 이 우주의 여행자는 지구에도 가장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죠. 밤하늘에서도 상당히 밝게 보일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 어쩌면 우주 엘리베이터에서 이 장관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헨리 혜성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단 한 번뿐입니다. 2061년이 지나면 다음 귀환은 2134년쯤이 되어야 다시 찾아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쯤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훨씬 길어져 있을까요? 어쨌든 혜성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인 원일점을 지난 헨리의 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죠. 유성우. 우주에는 태양에 가까이 다가간 혜성이 지나간 뒤 남겨놓은 우주 먼지띠가 존재합니다. 지구가 그 띠를 통과하면 작은 먼지와 조금 더 큰 암석 파편들이 지구로 날아들어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지죠. 이렇게 해서 유성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유성우를 만들어내는 유성체 띠는 여러 개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사자자리 유성우입니다. 1833년에는 이 유성우가 너무나 밝고 격렬하게 쏟아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보통 이런 현상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1시간에 수십 개 정도의 유성이 관측되지만 당시 미국 엘라베마주의 하늘에서는 무려 수천 개의 유성이 관측되었습니다. 사자자리 유성우는 템펠 터틀 혜성에서 비롯됩니다. 유성우의 밝기는 혜성이 지구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는지, 그리고 지구가 혜성이 과거에 태양을 지나면서 남긴 밀도가 높고 비교적 새로운 먼지띠를 통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죠. 파편이 크고 새로울수록 유성우는 더욱 활발하고 밝아집니다. 템펠 터틀 혜성은 약 33년마다 태양에 가까워지며 그에 따라 지구에도 접근합니다. 지난번 접근은 1998년이었죠. 다음 접근은 2031년이며 그 다음은 2064년, 그리고 209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세 번의 접근 가운데 어느 한 번에서 약 200년 전 엘라베마주의 하늘을 뒤덮었던 것과 같은 세상의 종말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예측으로는 2031년과 2064년에는 평소보다 활발한 유성우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1833년과 같은 규모의 현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욱 거대한 유성폭풍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세기 말 무렵으로 예상되죠. 어쨌든 오래 살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밝은 별똥별이 밤하늘을 종횡무진 가로지르는 광경은 분명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테니까요. 사자자리 유성우의 활동 절정은 보통 11월 17일 무렵이지만 가을의 마지막 한 달 동안 내내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화려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황은 언제든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이것으로 앞으로 남은 21세기 동안 일어날 희귀한 천문 현상을 모두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베텔게우스는 언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죠. 그 별은 이미 수명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현상들만 골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베텔게우스도 앞으로 수천 년은 더 살아남을지도 모르죠. 별에게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지만 인간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